화물운송 종사 자격시험 제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입니다. 1번 보행신호 종류 중 녹색 등화가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전멸 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녹색 등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일단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신속하게 시작은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아니죠.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중앙선에 멈추어 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또는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녹색 등화가 전멸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는 횡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라면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1번의 답 4번. 2번 도로교통법령상 최고속도가 120km/h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입니다. 적재 중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 최고속도는요 90입니다. 90km/h. 답 2번. 3번 서행, 천천히 서행해야 하는 장소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서행해야 됩니다. 2번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도 서행해야 되겠죠. 3번 도로가 구부러진 곳, 자, 구부러진 북은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는 이거는요 교통신호에 따르면 되겠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으니 이때는 서행해야 될 장소가 아닙니다. 답은 4번. 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혹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회전 또는 좌회전. 1번 깜빡이 방향지시기 맞고요. 2번 등화 맞습니다. 3 손 수신호 맞습니다. 4 경험기. 경험기는 이거는 앞지르기 할 때 경험기를 사용하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자, 중앙선 침범이란 말은 말 그대로 중앙선을 계속해서 넘어서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은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요 부득이하다 이 말 찾아볼까요? 3번에 있네요. 부득이하게 사고를 피항하던 중, 사고 피항이란 말은 사고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피하던 중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아니에요. 답 3번. 자, 근데 1번 보세요. 중앙선을 걸친 상태로 계속 진행한 경우 중앙선 침범입니다. 2번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이고, 4번 커브길 과속 운행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합니다. 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자, 우리가 법의 목적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요 법 1조를 말합니다. 1조 조문 1조를 말하는데, 근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익을 추구합니다. 공공복리. 자,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게 공법이고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개인의 이익. 자, 개인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에서 개인적인 이익이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1번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맞고, 2번 화물의 원활한 운송 맞습니다. 3번 공공복리 증진도 맞아요. 근데 4번 보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이익, 이게 뭐죠? 개인의 이익이죠. 사익. 개인의 이익 극대화는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답 4번. 자, 뒤에 가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7번 다른 사람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 운송 계약을 중개 대리한다. 자, 중개 대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운송 추선 사업이라 그래요. 화물 자동차 운송 추선 사업. 답은 3번입니다. 8번 사업용 벤형 화물 자동차의 화물 기준입니다. 자, 이것은요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용적이란 말은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부피, 용적, 화물을 담을 수 있는 부피를 화물 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에요.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 답은 3번입니다. 9번 운송 가맹 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 변경과 관련해서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 허가를 신고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신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1번 화물자동차 대폐차. 대폐차란 말은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에 그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이것은 신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2번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화물취급소의 설치 폐지도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 근데 상호 변경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운송 가맹 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지 운송 사업자 아닙니다. 운송 가맹 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상호 변경은 안 돼요. 그리고 신고로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주사무소 이전. 주사무소 이전도 신고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요건에 대해서 맞는 설명입니다. 1번 남자만 가능하다 아니죠. 40세 이하만 아니죠.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 2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키는요 해당 사항 없죠. 답 3번. 11번 자동차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전에도 운행할 수 있죠. 1번 맞고. 2번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이때는 말소 등록을 해야 됩니다. 3번 말소 등록 신청 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을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란 말은 뭐 보통 돈을 주고 이제 거래를 통해서 넘겨받은 자 이 말이에요. 등록된 자동차를 넘겨받은 자는 소유권의 변경 등록이 아니고 이전 등록입니다.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답은 4번입니다. 12번 자동차관리법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를 뭐라 그러죠? 임시검사라고 합니다. 비정기적 임시검사. 답은 2번. 13번 도로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인데요. 도로법은 도로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있고 3번 자동차의 점기점검. 자 이것은 도로법이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의 정기점검은 자동차관리법에 나와 있다. 4번 도로에 관한 계획수립 도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은요 도로, 노선, 도로나 노선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14번 도로에서 금지 행위가 아닌 것. 자 도로에서 금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파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해서 안 됩니다. 장애물 쌓아놓는 거 해서 안 되죠. 하지만 도로포장은 도로에서 할 수 있는 행위죠. 답은 4번. 15번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정의 중에서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이게 뭐죠? 이게 매연이에요. 매연. 유리탄소가 주가 되는 것이 매연입니다. 답은 3번. 16번 다음 중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 기준으로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먼저 0.03에서 0.08% 미만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번 맞고 2번 0.08에서 0.2% 미만. 자 이때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3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4번 보세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음주 측정 거부하면 6개월 이하 틀렸죠. 6개월 이하가 아니고 1년 이상 5년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 중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어요. 면허 취소되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 못 치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1번 무면허 운전 금지, 조치운전 금지, 과로질병 약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을 때의 운전금지 이외의 사유. 자, 요 경우 이외의 사유입니다.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사고 발생의 신고 의무를 위반했어요. 뺑소니. 자, 뺑소니 쳤단 말이야. 위반한 날로부터 4년 동안은 자,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요. 없습니다. 4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요 4년은 4년 이후에 면허시험 칠 수 있다. 요 이후란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죠. 2번
주치 운전 금지 또는 과로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을 못할 염려가 있는 때의 운전금지 규정 위반, 구호조치 및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맞고. 3번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 위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땐 위반 날로부터 1년입니다. 4번 주치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 중 3회 이상이 아니고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이 아니고 3년이에요.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8번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제정 목적. 자, 우리 법의 목적은 1조에 나와 있다 그랬죠.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자, 여기서는 공법이다. 공공복리, 공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화물의 원활한 수송, 제정 목적 맞고,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제정 목적입니다. 공공복리 증진 제정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들은 거의 다 공법이에요. 공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법이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증진하지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19번 다음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도로법상 도로. 1번 특별시도, 광역시도. 도로법상 도로 맞습니다. 일반국도, 고속국도 다 도로법상 도로고, 그 다음에 지방도. 지방도도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시도, 군도, 구도 모두 도로법상 도로. 근데 4번에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예요.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0번 화물자동차 정밀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마지막 날. 자, 우리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를까요? 오늘 말일이라면 되겠죠? 말일, 마지막 날. 이 말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21번 철길 건널목에 교통안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교통안전 표지만이 설치되어 있는 건널목. 자, 이것은 3종 건널목이죠. 3종 건널목. 답은 2번입니다. 22번 화물운송 자격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가 지난 후에 다시 취득할 수 있죠? 이거는 2년입니다. 답은 3번. 화물운송 자격면허 취소가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3번 공제사업의 분담금, 분담비율 누구의 승인받아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답 3번. 24번 자동차관리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화물 차량의 분류를 함에 있어 적재한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까? 이거는 2제곱미터죠. 2제곱미터. 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통계법상 중대과실 12개 항목 포함되는 것입니다. 1번 안전거리 미확보 아니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아닙니다. 차로 변경 위반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 이 무면허 운전이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포함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과목 화물 지급 요령입니다. 1번 운송장 항목 중 도착지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1번 화물을 분류할 때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코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2번 화물이 도착할 배달 장소를 기록합니다. 3번 코드는 가급적 유관 식별이 가능하도록 두세 단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중간에 경유할 터미널은 기록합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좀 접근하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 운송장 부착에 대한 설명. 자, 운송장 부착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물품의 정중앙 윗부분 상단입니다. 물품 박스 정중앙 상단. 답은 4번. 3번 창고 내에서 화물을 옮길 때 주의사항 맞지 않은 거예요. 1번 창고 통로 등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한다. 맞죠? 그리고 2번 바닥에 물건등이 놓여 있으면 그냥 넘어다닌다. 이건 안 되겠죠. 그냥 넘어다니는 게 아니고 즉시 치운다. 즉시 치웁니다. 3번 바닥에 기름기나 물기는 즉시 제거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니다. 4번 작업 안전 통로를 충분히 확보한 후 화물을 적재합니다. 답은 2번. 4번 화물의 길이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의 적재 방법 중 옳은 것입니다. 길이와 크기가 고르지 못하죠? 그러면 한쪽 끝이라도 맞춰야죠. 그래서 4번입니다.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합니다.
5번 독극물 취급 시 주의사항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도난 방지 및 오용 방지를 위해서 보관을 철저히 한다. 그렇죠. 보관 중요하죠. 보관 철저히. 2번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마개를 단단히 닫고 빈 용기와 확실하게 구별하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독극물 저장소, 드럼통, 용기, 배관 등은 내용물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시하여 놓지요. 4번 독극물이 새거나 엎질러졌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독성이 사라지도록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처리. 독성이 사라지도록 일정 시간 지난 후 처리한다. 이게 아니고 신속히 제거입니다. 신속히 제거하고 안전한 조치를 한다죠. 신속히 제거하고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 6번 화물의 인수 요령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운송인의 책임. 자,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기 전, 이건 말이 이상하죠. 운송인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입니다.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운송인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1번 틀렸고, 2번 전화로 물품을 접수받을 때 반드시 집하 가능한 일자 그리고 배송 요구 일자를 확인합니다. 2번 맞죠? 3번 2개 이상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에는 수축 포장이 아니고 이것은요 별도로 포장을 합니다. 4번 집하 자재 품목은 고객이 요구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집하 자재 품목은 말 그대로 집하를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요구한다고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알리고, 그래서 그 취지를 알리고, 그리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양해를 구한 후에 정중히 어떻게 할까요? 인수할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집하 자재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7번 화물의 파손 사고의 원인. 파손 사고 원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부주의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함부로 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자, 먼저 무분별하다. 무분별할 적재로 압착되는 경우 파손 사고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량에 상체할 때 컨베이어 벨트 등에 떨어졌어요. 뭐 부주의했겠죠. 3번 화물을 함부로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끄는 경우. 자, 이거 파손 사고 원인이 됩니다. 4번에 김치, 젓갈, 한약류 등 수량에 비해서 포장이 약하면 이때는요 오손 사고의 원인입니다. 오손이란 말은 더럽혀지고 손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더럽혀지고 손상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은 4번이에요. 8번 트레일러 구조 명칭에 따른 종류. 틀린 겁니다. 구조 명칭에 따라서 평상식, 저상식, 저상식 모두 트레일러의 구조 명칭에 따른 분류고요. 3번에 특수 차량 트레일러는 구조 명칭 아니죠. 답 3번입니다. 9번 이사 화물 표준 약관상 이사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인도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통지하지 않으면 이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됩니다. 10번 포장이 불안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수탁해야 될까요? 자, 포장이 불안전, 파손 가능성이 있다. 그럼 혹시라도 파손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 파손 면책. 답 3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성인 여자 단독으로 계속 작업할 때 1인당 화물 무게의 한도입니다. 자, 답은 4번 5에서 10kg 무게 한도입니다. 12번 다음 중 차량의 운행 요령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내리막길 운전 시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지 말 것이며 특히 클러치를 유리란 말은 떼어낸다, 떨어진다 이 말인데요. 클러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유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2번 트랙터 운전 시는 트레일러와 연결 부분을 점검 확인해야 됩니다. 맞죠?
3번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주치운전 또는 운전 중 흡연 잡담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4번 주차 시에는 엔진의 시동을 끄지 말고가 아니고 끕니다. 주차 시에는 엔진 시동을 끄고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놓는다. 그렇지 않고 주차 브레이크 장치로 완전 제동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자, 주차 브레이크 장치로 주차 브레이크로 완전 제동을 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13번. 다음 중 화물 적재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부피가 큰 것을 쌓을 때는 무거운 것은 밑에죠. 가벼운 것은 위입니다. 2번 차의 동료로 안정이 파괴되기 쉬운 짐은 로프로 반드시 묶습니다. 3번 볼트와 같은 세밀한 물건은 상자에 넣어야죠. 넣지 않고 틀렸죠? 상자에 넣어서 적재한다. 상자에 넣어서 쌓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둥글고 구르기 쉬운 물건은 상자에 넣고 쌓습니다. 답은 3번. 14번 화물 운반 시 기계 작업이 요구되는 기계 작업 운반 기준이 아닌 겁니다. 기계 작업은요 지급물이 자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물일 때는 기계 작업해야 되겠죠. 그리고 표준화되어 있고 지속적이고 운반량이 많은 작업도 기계 작업 운반 기준입니다. 그리고 3번 취급물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으니 아니고 일정한 작업도 기계작업 운반 기준. 만약에 일정하지 않으면 이건 수작업으로 해야 되겠죠. 수작업 운반 기준입니다. 그리고 4번 단순 반복적인 작업도 기계작업 운반 기준이에요. 답 그러면 아닌 거죠. 아닌 거. 답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집하 담당자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집하 담당자 기재사항 운송료 기재됩니다. 집하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재되고 접수일자, 발송점, 도착점, 배달 예정일 기재해야 됩니다. 집하 담당자가 기재해야 된다. 하지만 특이사항 약관 설명 확인란에 자필서명, 이 자필서명 누가 알죠? 이건 송하인이 기재할 사안이죠. 송하인입니다. 답은 4번. 자, 세 번째 과목 안전운행입니다. 1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알아차리는 운전특성. 이거 인지죠. 인지. 알아차린다. 인지입니다. 2번 야간 운전 시 주의사항으로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보행자와 자동차 동행이 빈번한 곳. 전조등 사용법은 항상 하향 전조등. 전조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죠. 항상 하향 전조등을 사용합니다. 답은 4번. 3번 교통사고 심리적 요인 중 속도의 착각입니다. 속도의 착각. 자, 맞는 것인데 1번 주 시점이 먼 곳에 있을 때는 이때는 느리게, 빠르게가 아니고 느리게 느껴집니다. 2번 상대 가속도감은 동일 방향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 상대 가속도감은 반대 방향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보세요. 이게 느리게, 빠르게 이 차이가 있죠. 주 시점이 가까운 좁은 시야입니다. 그때는요 빠르게 느껴지죠. 느리게가 아니고 빠르게입니다. 그럼 맞는 것은 4번. 4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보행자의 교통정보 인지결함. 인지결함의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인지가 왜 결함되죠? 뭔가 열중하거나 급하게 서두르거나 또는 술에 취해 있거나. 그러면 횡단 중 모든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인지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답은 3번. 5번 원심력에 대한 설명. 원심력이란 말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고 구심력의 반대입니다. 원심력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 자, 그러면 일단 3번 보세요. 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이거 틀렸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이 원심력입니다. 1번 커브를 돌 때의 원심력은 자동차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2번 커브가 예각을 이룰수록 원심력은 커집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고 커집니다. 그리고 4번 원심력은 속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답 4번입니다. 6번 자동차의 정지거리. 자,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입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 답 4번. 7번 엔진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점검 방법이 아닌 건데요. 자,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풀어본 적 있습니까? 자, 기억이 나시면 좋겠는데요. 자, 시동이 꺼져요.
자, 1번 연료 파이프 누출, 공기 유입을 확인하고 공기 빼기 작업해야 되겠죠. 1번 맞습니다. 2번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를 왜 점검합니까? 이거는 매연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자, 이것은 엔진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 발생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엔진 매연하고 관련됩니다. 엔진 오일 및 필터 상태 점검. 3번 연료량 확인. 연료가 부족하면 시동이 꺼지겠죠. 그리고 연료 탱크 내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어도 시동은 꺼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 8번 방어 운전의 요령 옳은 것입니다. 1번 대형차의 뒤를 따를 때 신속한 앞지르기 하면 안 됩니다. 2번 차량이 많을 때는 속도를 저속해야 되죠. 3번 다른 차량이 끼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 안 되죠. 4번 뒷차가 바짝 뒤따라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제동등을 켭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죠. 답 4번. 9번 간선도로와 비교할 때 이면도로. 자, 이면도로의 뜻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입니다.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 우리가 보통 골목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이면도로예요. 그러면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 볼 수 없는 거예요. 1번. 자, 우리 골목길을 떠올려 봅니다. 도로의 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하죠. 그리고 좁은 도로가 많이 교차하고 있고 차의 속도가 간선도로보다 빠르다. 아니, 빠르지 않죠. 4번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번 여름철 불쾌 지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운전자 특성 옳지 않은 거예요. 난폭운전 됩니다. 수면 부족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3번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쾌하지 않게 경기 사용을 자제한다. 아니죠. 오히려 경기 사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가스 저장 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가스를 주입할 때 취할 조치 잘못된 겁니다. 1번 불의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킵니다. 3번 차량의 엔진, 전기 장치로 인한 스파크 발생에 주의하죠. 그리고 4번 위험한 작업이므로 운전자는 가급적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가 틀렸죠. 부근에 있어야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 12번 탱크로리. 자, 탱크로리란 말은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볼까 뭐가 있을까요? 유조차 또는요 분뇨수거차, 유조차나 분뇨수거차를 떠올리면 됩니다. 또는요 고압가스 수송차, 이런 것들이 탱크로리입니다. 1번 저온 및 처존 가스의 경우는 가죽장갑을 껴야 되겠죠. 맞고 2번 차를 수리할 때는 통풍이 양호한 것,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수리합니다. 3번 빈차의 경우 적재 차량보다는 차의 높이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적재 차량이 통과한 장소라도 주의한다. 맞고 4번 이송구에는 밸브의 누출 여부에 관계없이가 아니고 누출 여부를 점검을 해봐요. 점검을 해보고 개폐는 신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합니다. 답은 4번. 13번 다음 중 보행자의 인지결함, 판단착오, 동작착오 중 교통사고와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교통정보 인지결함 원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인지결함은요 피곤하면 인지결함 생깁니다. 술에 취해 있어도 인지결함, 다른 생각해도 인지결함. 근데 4번 횡단 중 전방과 좌우 방향을 잘 확인하면 인지결함이 생기지 않겠죠. 답 4번. 14번 비탈기를 내려가거나 할 경우 브레이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마찰열이 라이닝에 축적이 되어서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러죠?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15번 다음은 교량과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교량의 접근로 폭, 교량의 폭 같으면 사고율이 아주 낮죠. 사고율이 낮습니다. 2번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달라요. 다를 때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죠. 그럴 때는 교통통제설비, 표지, 시선유도표, 교량 끝단의 노면 표시를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번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교량폭과 교량 접근부는 교통사고와 관련이 깊죠. 관련이 높습니다. 답은 4번.
16번 다음 중 커브길 주행 시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커브길에서는 미끄러지거나 전복될 위험이 있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 핸들 조작, 급제동 하면 안 되겠죠. 1번 맞고 2번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습니다. 3번 항상 반대차로에서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해야 됩니다. 4번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대부분 안전표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가 없는 곳은 앞지르게 됩니까? 안 되죠. 안전표지가 없는 곳에서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답은 4번. 17번 다음 중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타이어 공기압 부족. 공기압 부족할 때 수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모가 심할 경우 일어나죠. 그리고 수막 현상은 저속입니까? 고속입니까? 고속 주행 시에 잘 일어나요. 저속 아니고 고속입니다. 틀린 것은 3번. 18번 방어운전 기본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정확한 운전 지식 필요하죠. 예측 능력, 판단력 있어야 됩니다. 능숙한 운전 기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산만하다 아니죠. 산만한 게 아니고 이것은 세심하다. 세심한 관찰력이 방어운전의 기본. 답은 4번. 19번 다음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아요. 낮다 틀렸죠. 2번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정지물체 등의 충돌사고가 적은 게 아니고 많습니다. 3번 전신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과 같은 고정물체와 충돌하죠. 3번 맞고 4번 차량 단독사고 발생 가능성 이거 높아요. 답 3번. 20번 다음 중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토우인. 자, 그럼 토우인. 답은 4번. 21번 다음 중 교통사고 많은 평면 교차로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좌회전 규제 필요합니다. 2번 보행자용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로를 입체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도로 이용자 자율에 맡기면 안 돼요. 도로 이용자 자율에 맡기면 안 된다. 답 4번. 22번 다음 중 자동차 운행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겁니다. 1번 운행을 개시하기 전에는 차량 주변에 어린이나 취객 등이 있는지 안전을 확인한 후 개시할 필요가 있어요. 2번 적설, 눈이 내려 쌓였어요. 또는 노면 결빙, 자, 도로가 얼었죠. 이때는 체인을 장착한 후 운행한다. 맞고 3번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만 아니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서 운행합니다. 답 3번. 4번 있네요.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해서 운행한다. 틀린 것은 3번. 23번 이것은 앞바퀴. 자, 이거 오타났네요. 바퀴가 아니고 바퀴죠. 바퀴. 앞바퀴의 직진성을 부여하여 롤링을 방지하고 핸들 복원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것. 이게 뭐죠? 캐스터입니다. 캐스터. 앞바퀴의 직진성을 부여하여 롤링을 방지하고 핸들 복원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캐스터. 답 3번. 24번 온실가스가 아닌가. 자, 우리 온실가스는요 수소불화탄소 온실가스 맞고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맞죠. 그리고 메탄 온실가스입니다. 근데 일산화탄소는요 요거는 인체에 아주 해롭고 유독성이 있지만 요거는 온실가스는 아니에요. 답은 4번. 25번 비온 후 차량을 오랜 시간 주차한 후에는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미세한 록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 그러죠? 모닝 록이라 그럽니다. 자, 이 녹하고 이 녹은 다르죠. 여기서 모닝 록 할 때 록은 LOCK거든. 자, 근데 어쨌든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것. 자, 모닝 록 현상. 답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과목입니다. 운송 서비스. 1번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품질의 분류에 속하는 것은 영업 품질. 답은 3번.
2번 물류비를 절감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이거는요 국민 경제적 관점이죠. 물가 상승 억제, 정시 배송의 실현, 수요자 서비스 향상. 자, 이것은 국민 경제적 관점. 3번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일반적 지침과 관계없는 거예요. 물류 네트워크의 평가와 감사를 위한 일반적 지침. 1번 수요, 2번 고객 서비스, 3번 제품 특성. 근데 4번에 제품 생산 과정은 아닙니다. 답 4번. 4번 화주기업이 물류비 절감 등 물류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한다. 자, 대행한다 이것은 말이죠. 아웃소싱. 아웃소싱, 민간 위탁, 외부 위탁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제3자 물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자사 물류업, 제1자 물류업, 이 같은 말이죠. 자사 물류업과 제1자 물류업은 같은 말. 그리고 제2자 물류업은 이걸 물류자회사라고 불러요. 물류자회사. 그리고 제3자 물류업, 제3자 물류업이 아웃소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죠. 답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운송 관련 용어의 의미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1번 배송. 배송은 상거래가 성립된 후 상품을 고객이 지정하는 수하인에게 수송 및 배달하는 것. 배송 맞고요. 2번 운수. 운수는 행정상 또는 법률상의 운송을 운수. 그 다음에 3번 현상적인 시각에서의 재화 이동. 이걸 교통이라고 해요. 교통. 4번 운송은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재화의 이동입니다. 답 3번. 6번 주문 상황에 대해 최적의 수배송 계획을 수립. 수송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스템. 자, 수배송 이 말 나야 되겠죠? 자, 수배송 관리 시스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 칼스. 칼스 도입에 있어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 제휴. 이 뭐라 그러죠? 가상기업. 그리고 이 가상기업은 특정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체되는 겁니다. 가상기업.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 제휴.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해체되는 거. 가상기업이에요. 답은 2번. 8번 다음 중 운행 전 일상 점검을 하여 이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고해야 될 자. 누구에게 보고하죠? 자, 누구에게 즉시 보고합니까? 하면 자, 이것은 정비관리자입니다. 답 4번 정비관리자. 9번 다음 중 화주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 사실상의 기능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시킨다. 외부에 대행시키는 것. 이것을 제3자 물류 또는 제3자 물류업이라고 합니다. 답 4번. 10번 다음 중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 자, 물류의 기능에서 정보 기능이 있고 보관 기능이 있고 하역 기능이 있어요. 자, 근데 재고 관리는 물류의 기능이 아닙니다. 재고 관리는 물류의 기능이 아니다. 11번 다음 중 택배 운송 서비스 화물 취급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그럼 화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겠죠. 발로 바른다, 파손된다, 던져 넣는다. 이러면요 다 불만사항 되겠죠. 근데 4번 배달 확인 사인을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 자, 이거는 불만사항이라 볼 수 없죠. 12번 다음 중 운전자의 용모와 복장입니다. 용모와 복장은 규정에 맞추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편량과 기호에 맞추면 안 되겠죠. 4번 복장을 품위 있게 갖춥니다. 답은 3번. 13번 다음 중 물류관리의 7R 원칙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right price 적절한 가격 맞고요. 그 다음에 right company 이건 없어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right impression 좋은 인상. 4번에 right quality 적절한 품질. 그 다음에 quality 말고 quantity라는 게 있죠. quantity가 뭡니까? 이건 적절한 양입니다. 적절한 양. 그 다음에 right time 하면요 적절한 시간. 그 다음에 right place 하면 적절한 장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ight 하고 자, 여기 단어가 좀 어려운데 커머더티가 있어요. 커머더티 이것은 적절한 상품입니다. 그러면 7R 할 때 자, R은 right고 자, 7R R은 right고요.
원칙에서 가격, 인상, 품질, 양, 시간, 장소, 상품. 자, 이거 외워봅시다. 가격, 인상, 품질, 양, 시간, 장소, 상품. 회사는 아니에요. 답 2번. 14번. 다음 중 물류정보 활동의 역할에 따른 물류정보 분류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물류정보 활동 역할에 따른 물류정보의 분류 항목, 물류관리정보, 이wan 재고정보, 출하정보. 근데 4번에 화물 운송정보는 아니에요. 답은 4번. 15번. 다음 중 물류전략 목표가 아닌 것. 물류전략은요, 비용절감, 서비스 개선. 근데 유능한 인재 발굴은 아니겠죠. 자본절감.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